안녕하세요. 저는 당분간 결혼 생각이 없는 33 미혼 여성입니다. 지금 이제 막 연애를 시작한 사람이 있지만 글쎄요. 아직 결혼 생각은 딱히 들지 않습니다. 왜냐면 제가 한번 크게 데인 적이 있기 때문이에요. 저는 파혼의 경험이 있어요. 파혼한 이유는 예비시댁과의 마찰 때문이었습니다. 더 자세히 얘기하자면 남자친구 엄마의 횡포와 아들 유세, 그리고 저를 비롯한 우리 부모님의 무시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네요. 상견례 자리에서 파혼했다는 얘기 종종 들었지만 그 주인공이 제가 될 줄은 몰랐네요. 결혼 정년기인 그때 결혼이 엎어지고 나니까 오히려 결혼에 대한 급한 마음이 없어지더라고요. 그러면서 자연스럽게 결혼은 더더욱 거부하게 되어버린 것 같긴 합니다. 요즘 우리 부모님은 이제 너도 슬슬 결혼해야 하지 않을까라며 은근히 결혼 얘기를 꺼내시는데요. 강하게는 말씀을 못 하십니다. 그런데 아마 제가 이러다가 계속 결혼 안 하고 늙어 죽을까 걱정이 되셨나 봐요. 아빠는 차마 말씀을 못 하시는데 엄마가 마음이 급하신지 기어이 최근에 결혼 얘기를 꺼내시네요. 너 정말 결혼 생각 없는 거야? 하든 안 하든 네 자유고 엄마는 재촉할 생각은 없다만 네가 파혼한 일로 아예 결혼에 대해 부정적인 생각을 할까봐 엄마는 그게 걱정이다. 뭐 꼭 결혼하라는 건 아니다만 세상에 그런 시댁만 있는 건 아니잖아. 네 주변만 봐도 알잖아. 대부분은 다 상식적인 부모들 아니겠니? 똥 밟았다 생각하고 털어버리고 다시 사람도 만나고 하면 안 될까? 엄마, 나 지금 만나는 사람 있어. 굳이 결혼이 안 급할 뿐 생각에 아예 없는 건 아니니까 너무 걱정하지 마. 엄마가 말 안 해도 이미 잘 알고 있으니까. 근데 그 과정을 또 겪자니 끔찍해서 그래. 양가 인사니 상견례니. 우리나라는 결혼할 때 뭐 그리 인산치레가 많고 과정이 복잡한지 몰라. 그냥 둘이 좋으면 살림 합치고 사는 거지. 암튼 엄마, 결혼은 언젠가 하겠지만 꼭 예전같이 같은 과정을 거치란 법은 없잖아. 그러니까 그냥 마음 편히 내버려 둬 주세요. 제가 장녀인데다가 이렇게 어영부영 35이 되고 40 되어 혼자 늙어가는 게 아닌지 걱정하는 부모님 마음은 잘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부모 마음 헤아려서 굳이 결혼 빨리 할 이유는 없죠. 다만 오늘 과거 파혼 사연을 말씀드리면서 우리 구독자분들에게 현명한 조언은 듣고 싶습니다. 결혼까지 결심했지만 지금은 헤어진 그 사람 얘기부터 해야 할 듯 싶네요. 예전 남자친구와 저는 둘 다 같은 지역에 삽니다. 같은 지역이지만 도농복합도시라 굳이 말하면 남자친구는 시내, 저는 촌동네라고 하는 게 맞겠네요. 아빠는 이곳 토박이시고 예전 할아버지 때부터 농사를 지으셨고요. 저는 학교는 서울에서 다니다가 이곳으로 내려와 직장 생활하고 있어요. 남자친구는 세무사입니다. 저만의 생각인지는 몰라도 저는 양가 집안이 그럭저럭 형편이 좋아서 결혼할 때 적어도 금전적인 문제로 서로 얼굴 붉힐 일은 없을 거라고 짐작했습니다. 전 남자친구 엄마는 부동산을 하셨는데 그때가 한창 우리 사는 동네 부동산이 호황이었고 토지 거래도 많았어요. 그때 돈을 좀 버셨다고 들었습니다. 자기 부모님 세무 관계는 남자친구가 전부 봐주고 있었으니까요. 연애할 때 남자친구가 종종 자랑을 하곤 했거든요. 엄마가 돈 버는 재주가 있는 분이라면서요. 그때는 연애할 때니까 예비 시어머니에 대한 정보는 남자친구가 하는 말뿐이었는데 그때 생각하기로는 그 나이에 부동산도 하시고 돈도 잘 버시는 능력자이신가 보다 했어요. 요즘 환갑은 노인이 아니잖아요. 60 넘어도 머리가 팽팽 잘 돌아가시는 어르신들이 얼마나 많은 세상입니까? 그래서 오히려 일하는 시어머니를 긍정적으로 생각했습니다. 적어도 일하는 며느리는 이해해 주시겠다 싶어서요. 연애하는 동안 우리는 서로의 집에 굳이 인사를 미리 드리지는 않았고
때가 되면 그냥 선물만 챙겨드리는 정도였습니다. 그러다가 본격적으로 결혼하자는 말이 나오고 나서 정식으로 인사를 드렸죠. 남자친구는 우리 부모님이 농사 짓는 건 알고 있었습니다. 아빠는 축사도 하시고 논도 하세요. 그리고 스마트 농장이라고 과일을 하시는데 여긴 엄마가 거의 도맡아 하십니다. 주로 계절마다 딸기, 참외, 수박을 하시는데 품질이 좋아서 백화점에 납품하고 계세요. 제 입으로 분홍이라고 말하긴 좀 쑥스럽지만 아빠 말을 빌리자면 아빠는 대농이라고 불리고 싶다고 하십니다. 우리 동네에는 15만 평 농사 짓는 건 우스운 일이에요. 사실 농사 짓는 분들 중에 엄청 알부자들 많으십니다. 우리 부모님 재산은 제가 정확히 모르지만 제가 아는 것만 해도 땅에, 신화의 아파트에, 현금 자산에 노후 걱정은 안 하셔도 되는 걸로 알아요. 제가 굳이 우리 부모님 크게 농사 짓는다는 말을 남자친구에게 하기 우스운 일이라 자세히는 몰랐을 거예요. 남자친구는 내 앞으로 빚 없고 부모님 노후를 온전히 책임져야 하는 상황만 아니면 자기는 지금 당장이라도 결혼하고 싶다고 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자기는 부동산 하시는 엄마 덕에 장가갈 때는 아무 걱정 없다고 하면서요. 우리 어머니가 나 장가갈 때 집 한 채는 무조건 해주신다고 했어. 물론 요즘에는 반반 결혼이니 뭐니 한다지만 그래도 집은 남자가 더 보태는 게 맞지. 우리 엄마가 부동산 하시는데 그 정도도 못 해주시겠어? 아마 입지 좋고 나중에 잘 오를 아파트로 알아봐서 주실 거야. 우리 엄마가 돈 되는 곳 알아보시는 재주가 있으시거든. 그래? 나는 신혼집은 나도 돈 보태려고 했는데 요즘에는 굳이 남자가 다 부담하지 않는 추세니까 나중에 그 문제는 양가 어른들이 의견 조율하면 되겠다. 뭐 오빠 말대로 집으로 해오면 나는 혼수랑 예단해도 되는 거고. 솔직히 나는 결혼이 이래서 머리가 아파. 내 친구들도 결혼 준비하다가 깨지는 커플도 있더라. 결혼은 둘이 하는 건데 뭐 그리 복잡한 게 많은지. 아직은 어쩔 수 없지. 원래 결혼이라는 게 그래. 집안과 집안인 만나는 거라잖아. 내가 우리 누나 결혼하는 거 보고 만만치 않은 일인 걸 알겠더라. 근데 너무 걱정하지 마. 우리 엄마가 누나 시집 보낸 경험이 있으니까 아마 며느리 입장도 잘 헤아려 주시지 않을까 싶어. 너나 나나 집안에 큰 문제 없고 이만하면 무난한 거야. 내 생각이지만 우리는 결혼하는데 아무 문제 없을걸? 근데 오빠 누나 결혼할 때는 왜? 누나가 마음고생한 거야? 오빠네 누나도 초등학교 교사라며 시댁에서 좋아하시지 않아? 교사 며느리라고 말이야. 우리 매형이 좀 잘난 사람이잖아. 의사 아들이라면서 우리한테 10억 해오라고 하더라. 자기네는 아들 키우면서 10억이 넘게 들었다나? 그런 아들 주는데 10억이 적냐면서 한바탕 난리 났었지 뭐. 뭐? 10억? 그래서? 정말 오빠 집에서 의사 사위 보자고 10억 해준 거야? 아유, 말도 마. 우리 부모님 노후자금 탈탈 털고 조그만 땅도 팔아서 매형 10억 개원 비용 보탰지. 근데 황당한 건 뭔 줄 알아? 결혼해서 맨날 누나랑 이혼 아내 만에 난리다 난리. 우리 부모님이 왜 10억 해줬겠어? 사위한테 회수 받을 생각 안 하셨겠어? 근데 회수는커녕 맨날 누나한테 생활비 보태주고 있어. 그래서인지 우리 엄마가 나는 장가 보낼 때 며느리 진짜 품성부터 보실 거래. 돈이고 뭐고 다 필요 없다시네? 저는 너무 놀랐습니다. 남자친구 누나가 의사랑 결혼했다는 얘기는 들었지만 저런 속사정이 있는 줄은 몰랐죠. 딸을 의사한테 시집 보내려고 10억을 쓰는 처갓집이 주변에 흔한 경우는 아니니까요. 아무튼 누나 시집 보내면서 부모님이 며느리 드릴 때 가장 중요한 조건이 인품이라고 하길래 속물 같은 분들은 아니시겠거니 하고 안심했었습니다. 양가 집안이 멀지 않은 근교에 사는 것도 나름 잘된 일이었고요. 결혼해서 어느 한쪽 집안이 멀면 그것도 참 고역인데 우리는 양가 모두 생활 기반이 이곳에 있으니 이것도 내 복인가 싶고 좋았죠. 남자친구도 마찬가지였고요. 물론 그 생각이 저만의 착각이라는 걸 알게 되기까지는 그리 오랜 시간이 걸리지 않았습니다.
남자친구가 우리 집에 인사 왔을 때 얘기는 굳이 하지 않겠습니다. 아마 다들 짐작하실 테니까요. 보통 예비사위 처음 인사하는 집들이 그렇듯이 우리 집은 온 가족이 한바탕 잔치 분위기였습니다. 근처에 사시는 고모도 현주 예비신랑감 보겠다고 오셨고, 아직 살아계신 할머니도 한복 곱게 차려입고 머리까지 쪽지고 앉아서 맞아주셨어요. 엄마는 상다리가 휘어지는 게 아니라 부러질 정도로 음식을 손수 차려놓으셨습니다. 아빠는 아끼고 아끼던 인삼주도 따셨죠. 제가 나중에 아빠에게 물어봤습니다. 사윗감이 마음에 드시냐고요. 그런데 아빠가 활짝 웃으시면서 우리 딸이 결혼하겠다고 처음 데려온 놈인데 내 맘에 들고 말고 할 게 뭐 있니? 네가 좋다면 엄마랑 아빠는 무조건이지. 아빠는 새님 같은 사위보다 머슴 같은 사위 얻어서 일도 시키고 농사도 물려주고 싶어 하셨잖아요. 그만큼 남자친구는 환대받는 존재였습니다. 저는 장녀였고 우리 아빠는 집안 장손이셨으니 정말 오랜만에 혼사였거든요. 그러니 온 집안의 관심이 저한테 쏠릴 수밖에 없었어요. 남자친구는 부담스러워하면서도 환대받는 느낌이 좋았는지 자기 가족들에게 엄청 자랑을 했다고 들었습니다. 당연히 아들이 귀한 대접 받았다면 좋아하셨을 거라 생각했고요. 그런데 제가 예비시댁에 인사를 하러 가기로 잡은 날을 어쩐 일인지 남자친구가 한번 미루더라고요. 현주야, 이번 주 우리 집에 인사하러 가는 거 말이야. 엄마가 갑자기 계약건이 생기셨다나 봐. 도저히 시간 변경이 어려우시대. 그래서 다시 날을 잡을까 하는데 어때? 나야 주말이면 아무 때나 상관없으니까 오빠 부모님 가능한 시간으로 잡아. 그런 일이라면 어쩔 수 없지. 그래 고마워. 내가 어머니께 말씀드려서 다시 날짜 잡아볼게. 어렵게 잡은 날짜인데 미안. 인사드리러 가는 날에 중요한 계약이 있다면서 한 번 날짜를 미뤄야 했습니다. 9일 후 기분이 나쁠 건 없었어요. 예비 시어머니가 부동산을 하시니 당연히 큰돈 왔다 갔다 하는 일이라면 미룰 수 있죠. 그런데 다음번에 어렵게 잡을 날짜를 또 한 번 미뤄야겠다고 하는 겁니다. 남자친구는 당연히 미안해하면서 말했지만 어쩐지 피치 못할 사정 때문에 미루는 게 아닌 것 같은 눈치였습니다. 그래서 제가 다시 정색하고 이유를 물어봤어요. 오빠, 뭔가 이상한데? 나한테 솔직히 말해봐. 이번에는 나 인사 가는 거 왜 미룬 거야? 근데 남자친구가 제 얼굴을 똑바로 쳐다보지를 않는 겁니다. 귀신은 속여도 내 눈은 못 속인다고, 다른 대로 말하라고 뭔가 다른 이유가 있는 거냐 다그치자 자포자기한 듯 이런 말을 하더라고요. 아이, 현주야. 사실은 우리 엄마 때문에 나 진짜 미치겠어. 언제는 며느리감 데려오라고 난리를 치시더니만 막상 데려오겠다고 하니까 엄청 꼬치꼬치 캐물으시는 거야. 그래서 있는 그대로 말씀드렸는데 어머니가 왜? 설마 나 만나보지도 않고 별로시래? 아니, 그게 아니고, 아니긴 뭐가 아니냐? 지금 딱 보니까 내가 마음에 안 드셔서 인사도 오지 마시라는 것 같구만. 내 말이 틀려? 그러자 꿀먹은 벙어리처럼 대답을 못하는 겁니다. 대답을 못하는 게 뭐겠습니까? 제 말이 맞다는 거죠. 저는 너무 기분이 불쾌했습니다. 사람을 만나보지도 않고 나에 대해 뭐가 마음에 안 드신다는 건지 너무 자존심이 상하더라고요. 게다가 이제껏 남자친구 말만 듣기로는 며느리 보는 눈 까다롭지 않고 인품을 우선시한다고 하더니만 저를 보지도 않고 대체 뭘로 인품을 판단하신다는 건지. 화가 났지만 일단은 그 자리에서 바로 결혼 무르자고 할 수는 없는 노릇이라 찬찬히 얘기를 해보라 했습니다. 도대체 제가 왜 마음에 안 드시는지를요. 어머니가 너 마음에 안 드신다는 게 아니라, 내가 이걸 어찌 말해야 할지 모르겠다. 너희 집
농사 짓는다고 얘기하니까 좀 놀라시더라고. 내가 농사꾼 딸하고 결혼할 줄은 몰랐다고 하시면서 엄마가 너 안 보겠다고 말씀하신 건 절대 아니야. 공교롭게 엄마 일이 계속 겹친 거고 이번에도 엄마가 계약 날짜를 잡아버리시는 바람에 미안하다. 어쨌든 오빠네 엄마는 내가 농사꾼 딸이라 달갑지 않다는 거네? 와, 나 지금 너무 기분 나쁜데? 아니, 사람을 보지도 않고 싫다고 하시는 법이 어딨어. 그리고 농사 짓는 농사꾼이 어때서? 나 이제까지 한 번도 우리 부모님 농사 짓는다고 해서 부끄럽게 생각한 적 없어. 근데 왜 오빠 엄마한테 생각지도 못한 얘기를 들어야 하는지 모르겠다. 기분 나빠하지 마. 우리 엄마가 너 싫다는 건 아니잖아. 진짜 미안해. 나도 엄마가 왜 차일피일 미루시는지 처음에는 진짜 몰랐어. 일단 내가 엄마한테는 다시 날 잡자고 할게. 이건 우리 엄마가 100% 실수하시는 일인 거 내가 인정할게. 엎어버리려면 이 꼴 저 꼴 안 보고 그때 엎어버렸어야 했는데 그때는 마음이 약해서 남자친구가 엄마 설득하겠다는 말을 멍청하게 한 번 더 믿었습니다. 저도 옥이 비슷한 게 생겼고요. 나라는 사람을 만나면 분명 후회하실 거다라고 알려드리고 싶었다고 할까요? 다행히 며칠 후 남자친구가 이러더라고요. 현주야, 엄마가 이번 주에 오래. 우리가 괜히 오해한 것 같아. 엄마는 깊이 생각 안 하셨대. 진짜로 엄마 부동산 일 때문에 미루자고 하신 거고 며느리 부모님 하시는 일이 뭐가 중요하냐고 웃으시더라. 그냥 아무 생각 없이 하신 말씀인가 봐. 그러니까 마음 풀고 우리 기분 좋게 가자. 응? 그렇게 어렵게 날짜를 다시 잡고 그 집에 인사하러 갔더랬습니다. 아마 남자친구 집에 인사하러 가서 겪은 일은 제가 대한민국에서 최고인 것 같아요. 혹시 구독자분들 중에 예비시댁 인사하러 가서 김밥 말고 오신 분이 계실까요? 그게 바로 접니다. 저는 정식으로 인사드리러 간 날이라고 생각했는데 예비 시어머니는 그냥 가볍게 아들 여자친구와 밥 먹는 날로 아신 건지 다른 날도 아니고 예비 며느리가 온다는 날 저녁 준비는 하나도 안 되어 있고 어머니는 김밥을 싸고 계셨습니다. 저는 예비 시어머님께 잘 보이고 싶어 말끔한 옷으로도 갈아입고 준비하고 가는데 말이죠. 아이고 어서와. 우리 아들이 계속 밥 먹는 날을 잡자고 그러는 통에 아주 어렵게 날을 잡았지 뭐야. 반가워요? 오늘 안 그래도 식구들끼리 다 같이 김밥이나 싸먹을까 했거든. 얼른 들어와요. 당황스러움은 잠시였습니다. 저는 어머니가 건넨 앞치마를 들고 어쩔 줄 모르고 있는데 남자친구는 제 얼굴 보기 창피했는지 어머니에게 뭐라 한 소리 하더라고요. 엄마, 그냥 저녁 먹는 날이 아니잖아요. 내가 그렇게 말했는데 이게 뭐예요, 엄마? 나 현준의 집 가서 얼마나 크게 대접받고 왔는지 아시면서. 설마 엄마 정말 지금 김밥이나 먹자는 거 아니죠? 그랬더니 어머니가 하시는 말씀이 더 황당했습니다. 그럼 네 아빠 지금 족발 사러 갔다. 너 족발 좋아하잖아. 과일도 좀 사오라고 했어. 김밥 먹고 족발 먹고 막걸리 한 잔씩 하고 가면 되잖아. 안 그러니? 너도 듣자니까 소박한 집안에서 자랐다는데 이런 분위기 괜찮지? 우리 집안은 뭐든 편하게 하자는 주의야. 너무 격식 차리고 그런 거 싫어한다? 오늘 개의치 말고 편하게 먹고 가. 아유, 엄마! 그러지 말고 김밥 쌀 거면 차라리 지금이라도 나가서 외식해요. 우리 현주가 처음 인사로 왔는데 어떻게 김밥을 싸라고 해요? 아이고, 아주 여자친구 눈밖에 날까봐 노심초사하는구나. 김밥이 어때서 그래? 일단 오늘은 이거 먹고 다음에 상견례 할 때는 좋은 식당에서 하면 되지. 안 그러니? 그때는 우리가 대접하는 걸로 하마. 내가 일을 하다 보니 주말에도 바쁜데 음식할 시간이 없어서 그랬어. 이해다오? 그런 이유라면 당연히 이해하죠, 어머니. 일 때문에 2번이나 약속도 미루신 거 뻔히 아는데요, 뭐.
마음 쓰지 마세요. 그래, 예쁘게 말해주니 고맙구나. 뭐 어쨌든 오늘 내가 상견례 날짜 몇 개 줄 테니까 네 부모님께 여쭤봐서 괜찮은 날로 잡으면 되겠구나. 이제 우리 집 식구 될 건데 김밥이면 어떻고 삼겹살이면 어떠니? 너도 격식 차리고 만나는 것보다는 이 편이 더 좋을 텐데. 부모님이 농사 지으신다며? 그래서 너 편하라고 이렇게 보자고 한 거야. 저를 무시하는 태도라기보다는 저 말이 진심인 것 같아 보였습니다. 그러니 기분 나쁜 티를 저도 낼 수가 없었죠. 남자친구만 중간에서 안절부절 못하고 있었고요. 그때 광경이 완전 코미디였어요. 어머니가 김밥 한 줄 싸서 남자친구에게 넘기면 남자친구는 김밥을 썰고 저는 접시에 담고 있었죠. 그런데 어머니가 그러시대요. 썰지만 말고 먹으면서 하랍니다. 근데 예비시댁에 인사하러 가서 제가 어찌 혼자서 먹겠습니까? 저 한 입 먹고 남자친구 입에도 한 개씩 넣어주고 눈치껏 어머니도 드시라고 했죠. 그런데 먹으면서 웃기기도 하고 눈물이 나더라고요. 우리 집에서는 예비 남편 올 때 현수막만 내걸지 않았다 뿐이지 거의 금이 환영하는 아들 반기는 식의 환대를 해줬건만 저는 김밥을 싸고 있다니요. 차라리 외식을 하시지. 제가 뭐 예비시댁 인사 간다고 해서 거창한 저녁 바란 거 아닙니다. 그냥 메뉴가 중요한 게 아니라 저를 반갑게 맞아주시고 예쁘게 봐주신다면 좋겠다고 생각했는데 예비시댁에서 김밥을 말고 있으리라고는 전혀 예상을 못했어요. 새로 사서 입고 간 원피스가 다 구겨지도록 쭈그려 앉아서 말이죠. 그런데 어머니는 처음 인사하러 간 예비 며느리에 대한 배려가 없으셨습니다. 농사꾼의 딸이라 김밥이나 싸먹자고 하신 걸까요? 어머니는 남자친구가 있으니 대놓고 마음에 안 드는 기색은 못하시면서 은근히 더 잘난 며느리를 보길 바랬다는 말을 하시더라고요. 사실 내가 너 만나는 걸 이래저래 미룬 이유가 있어. 글쎄 하필 너 인사하기로 오기로 한 날 아주 큰 거래건이 있을 뻔했거든? 나는 이 촌동네에 그렇게 큰 손이 있는 줄은 몰랐다? 생긴 건 그냥 시골 아저씨인데 뭘 해서 그리 돈을 벌었는지 건물을 사겠다는 거야? 그날 여러 군데를 돌았는데 마음에 드는 매물이 없어서 계약을 못했어. 근데 그 사장님이 딱 우리 아들 또래 딸내미가 있다더라. 근데 그 건물 사는 이유가 뭔 줄 아니? 글쎄 그 건물 사서 세놓고 나중에 딸내미 내외한테 물려주고 싶으시다는 거야. 아유, 그런 집에 장가가는 남자는 땡 잡은 거지. 나는 우리 아들을 그런 집에 소개로 선을 좀 봐주고 싶었거든? 우리 아들이 세무사이니까 그런 집에 사위를 가면 얼마나 좋겠니? 완전 대접받는 사위 되는 거지. 예비 시어머니 말이 너무 속이 보여서 저는 뭐라고 말을 못하겠더라고요. 대놓고 그런 집에 아들을 장가보내고 싶다는 말이니까요. 엄마도 참 그런 집에 나 같은 사위가 눈에 차겠어요? 더 잘난 놈이 줄을 동구박까지 섰을 텐데 저를 왜 갖다 붙여요? 엄마도 참 누나 때 그렇게 무시당했으면서 예비 며느리한테 이러고 싶어요? 나 오늘 현주한테 미안해서 어디 쥐구멍이라도 들어가고 싶은 심정이니까 제발 쓸데없는 소리 좀 그만하세요. 너는 엄마가 뭐 입도 못 열게 해? 그런 집안에 아들 장가보내고 싶었다. 그런 말 정도는 할 수 있는 거지. 말을 말자. 어머니는 뭔가 더 할 말이 있는 듯 입을 달싹거리다가 아들이 무서운지 입을 다물어 버렸습니다. 건물을 사겠다는 사람 때문에 저의 약속을 미뤘다는 말씀을 하시며 굳이 저런 집에 사위 보내고 싶다는 말을 하실 건 뭐랍니까? 기분이 상했지만 남자친구가 중간에서 커트해줘서 고맙더라고요. 어머니도 아들 눈치를 조금은 보는 분이셨죠. 조금 있으니 예비 시부가 족발 봉지를 달랑달랑 들고 집에 오시더라고요. 반바지에 슬리퍼 차림으로요. 심지어 남편 누나네외는 아예 저를 보러 오지도 않았죠. 저에게 극진한 대접은 없었지만 그냥 소탈한 분들이라고 애써 생각해보기로 했습니다. 남자친구는
자기 엄마가 누나 시집 갈 때 사위 대접하던 일을 얘기하면서 분개했어요. 그래도 저는 미안해하는 남자친구에게 어머니가 하신 말을 떠올리며 일단 괜찮다고 했어요. 제가 정말 싫었다면 상견례 날짜까지 주시며 고르라고 하지는 않으셨을 테니까요. 하지만 저는 우리 부모님이 어땠냐고 물어보시는 질문에 차마 김밥이랑 족발 먹고 왔다고는 도저히 대답 못하겠더라고요. 그래서 예비 시부모님이 말씀해 주신 상견례 날짜만 말씀드렸습니다. 다행히 농번기가 아니라서 까만 얼굴로 사돈 볼 일은 없겠다면서 좋아하시던 아빠. 그때를 생각하면 참 죄송하네요. 제가 딱 부러지게 끊어내지 못해서 부모님까지 공연히 욕을 보인 것 같아서요. 하지만 뭐든 처음인 일인데다 저로서는 예비 시모라는 어른을 이렇다 저렇다 판단해도 될지 잘 모르겠더라고요. 그런데 예비 시댁에 인사드리고 나서는 예비 시모가 저에게 종종 연락하시는 일도 있었습니다. 직접 만났을 때 안 물어보던 것들을 이것저것 물어보시더라고요. 예, 부모님이 농사 짓는다고 했지? 혹시 동네가 어딘지 물어봐도 될까? 농사는 혹시 펴? 쌀농사 지으시는 거야? 뜬금포로 전화를 하셔서는 우리 부모님 사는 동네와 무슨 농사를 짓냐고 물어보시더라고요. 그래서 물어보시는 것에만 대답을 해드렸습니다. 사는 동네랑 쌀농사 짓는다고요. 굳이 축사도 하시고 땅이 15만 평이니 뭐니 얘기해봤자 더 꼬치꼬치 캐물으실 것 같았거든요. 내가 부동산 하니까 그래도 혹시 부모님이 좋은 곳에 땅을 가지고 계신가 물어본 거야. 오해는 말어라. 나는 직업에 귀천이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 절대 아니다. 말은 그리 하시면서도 제가 농사꾼 딸이라는 말이 계속 신경 쓰이셨나 봅니다. 예비 시모가 우리 집 사는 규모를 따져보려는 속셈이 보였지만 자식 키우는 부모라면 어쨌든 시집장가 보낼 때 못 사는 집보다는 잘 사는 집에 가길 바라는 것이 인지상정이잖아요. 그래서 예비 며느리가 먹고 살만한 집안의 딸인지 궁금해하시는 어머니 마음은 이해했습니다. 어머니가 만약 이쯤에서 선을 지키셨다면 아마 저는 지금쯤 그 사람과 결혼을 했을지도 모를 일입니다. 아무튼 저는 예비 시어머니가 주신 날짜를 부모님께 말씀드리고 두 분이 일이 없는 날로 상견례를 잡았습니다. 우리 부모님은 혹여 시부모님에게 결례가 될까봐 미뤄뒀던 새치 염색도 하시고 상견례 일주일 전부터 까맣게 탄 얼굴 조금이라도 하얗게 만드신다고 마사지도 열심히 받으셨어요. 가까운 곳에 백화점이 없어서 가족 여행으로 부산에 간 김에 백화점에서 옷도 한 벌씩 해 입으셨습니다. 그렇게 우리 부모님은 큰딸을 시집 보내는 첫 관문으로 상견례를 준비하셨어요. 상견례 장소는 시어머니가 원하시는 곳으로 정했습니다. 우리 집 근처에는 사실 상견례를 할 만한 격식 있는 식당이 없기도 해서 어머니가 하자는 대로 했습니다. 그런데 하필 상견례 날 아빠가 급한 일이 생기셨습니다. 하필 그날 축사에 있는 소가 출산할 기미가 있는 바람에 발이 묶여버리신 거예요. 그런데 지금 생각하면 아마 소가 우리 가족이 그날 상견례 가지 말라고 붙잡은 게 아닌가 싶어요. 어지간하면 시간 늦지 않게 갈 테니까 먼저들 출발해. 혹시 조금 늦게 되면 사돈댁에 잘 말씀드려주고. 알았어요, 아빠. 그래도 처음 만나는 자리니까 되도록 시간 늦지 말고 오셔야 해요. 그래, 걱정 마. 시간 안 늦게 갈 테니. 왜 그런 날 꼭 소를 보고 와야 하냐 하실 수 있지만 아빠에게는 그만큼 중요한 일인 걸 알기에 아빠가 조금 늦으시더라도 예비시댁에는 양해를 구할 생각이었어요. 엄마와 동생과 함께 저는 상견례하는 식당에 예비 시가 식구들보다 조금 일찍 도착했습니다. 아무래도 긴장하기도 했고 늦는 것보다는 일찍 도착하는 편이 마음이 편해서요. 그런데 우리와 같은 생각이셨는지 시가 식구들도 우리가 도착한 지 5분도 되지 않아 우르르 들어오시더라고요.
우리 엄마랑 동생을 비롯해 저는 깜짝 놀라 자리에서 일어나 인사를 했습니다. 이번에는 남자친구 누나 내외도 왔더라고요. 어색하게 인사가 오고 가고 자리에 앉았는데 예비 시부가 먼저 물으셨습니다. 근데 박가사돈께서는 아직 도착 전이신가요? 저희 아빠가 좀 급한 일이 생기셔서요. 저희 보고 먼저 서둘러 가 있으라고 하셨어요. 아마 시간 맞춰 오시거나 10분 정도 늦게 도착하실 것 같아요. 처음 인사하는 자리인데 죄송합니다. 그러자 예비 시모는 못마땅한 표정을 대번에 지으셨습니다. 아니, 아무리 그래도 양가 식구들 처음 만나는 자리에 늦으신다고? 무슨 급한 일이시길래 딸내미 상견례 날을 늦으신다니? 그게요, 저희 축사의 소가 오늘 갑자기 새끼를 낳을 것 같아서요. 아빠가 왕진 의사 만나보고 얘기만 듣고 얼른 오신대서요. 예측하지 못했던 일이라 어쩔 수 없었네요. 죄송합니다. 저는 사과를 하긴 했는데 예비 시어머니가 저리 뾰족하게 말씀하시는 걸 듣고 마음이 불편했습니다. 우겨서라도 아빠랑 같이 올 걸 그랬나 하고 생각하고 있는데 예비 시어머니가 우리 엄마에게 먼저 말을 거시더라고요. 말씀 많이 들었습니다. 우리 아들이 사돈댁 인사 가서 아주 극진히 대접을 받았다고 얼마나 자랑을 했는지 몰라요. 먼저 감사드립니다. 사돈댁에서 여기가 조금 거리가 있지요? 원래 상견례는 신부 쪽에서 하는 건데 아무래도 농사를 지으시니 이 동네 식당이 마땅치 않을 것 같더군요. 그래서 이리로 잡은 거니 이해해 주셔요. 아이고, 별 말씀을요. 그래봤자 1시간도 안 되는 거리인데요. 아무튼 만나서 반갑습니다, 사돈. 저는 김서방이 워낙 착하고 성실해서 이미 우리 가족으로 생각하고 있답니다. 아이, 그렇군요. 하긴 우리 아들이 워낙 착하고 인물도 좋긴 하죠. 다들 상견례 프리패스상이라고 하더라고요. 원래 덕담은 오고 가는 법이어야 함에도 어머니는 반은 덕담은 돌려주지 않는 분이시더라고요. 우리 엄마가 칭찬하는 말에 시어머니는 그놈의 푼수 같은 입이 폭주하기 시작하더군요. 근데 축사라면 소도 키우시나 봐요? 현주가 농사 짓는다고 하길래 저는 비닐하우스 같은 거 하시는 줄 알았습니다. 혹시 무슨 농사 지으시는지 물어봐도 될까요? 예, 그럼요. 저희가 소도 키우고 과일도 하고 이것저것 합니다. 아무래도 쌀 농사가 제일 크긴 하죠. 과수원이랑 논 합쳐서 한 15만 평 정도 됩니다. 그러니 늘 바쁘게 살 수밖에 없네요. 그럼 혹시 소작농 뭐 그런 건가요? 소작해서 수확한 거 다 떼어주고 나면 얼마 남는 게 있긴 한가요? 딸내미 결혼시키면서 집 사는 돈 보탠다고 하길래 제가 걱정돼서 물어보는 겁니다. 예? 그런 걱정 안 하셔도 됩니다. 저희는 소작농은 아니라서요. 우리 가족 먹고 살 만큼은 벌고 있고요. 그런데 엄마가 소작농이라는 단어를 듣고 살짝 마음이 상하신 것 같았습니다. 그런데 결정적으로 시어머니가 말실수를 또 하셨어요. 아, 그렇군요. 저는 농사일은 잘 몰라서 여쭤본 거예요. 아무튼 소작농은 아니라 이거군요. 그나마 다행입니다. 그런데 대화가 점점 이상하게 흘러가는 것 같았습니다. 저는 엄마 눈치를 슬쩍 봤는데 뭐 저런 여자가 있나 하는 표정이셨고 남자친구는 자기 엄마가 혹여 말실수를 더 할까봐 안절부절 못하는 모습이었죠. 원래 약속 시간은 1시였는데 그때가 딱 1시 10분 전. 아빠는 아직 도착 전이셨습니다. 제가 급한 마음에 전화를 했지만 급히 오시는 중인지 전화를 안 받으시더라고요. 예비 시어머니는 한번 입이 트이니 그 다음은 쉬우셨나 봅니다. 한참 아들 자랑과 사위 자랑을 엄청 하시더라고요. 물론 딸 자랑도 했습니다.
솔직히 남이 볼 때도 참 자식 농사 잘 지은 건 맞죠. 세무사 아들에 교사 딸 그리고 의사 사위까지도요. 물론 속을 들여다보면 나름 속사정이 있긴 하지만요. 안사돈, 제가 이런 말 하는 건 오해는 말고 들어주세요. 아시겠지만 우리 집안이 다들 직업이 참 빵빵한 편이에요. 그래서 저는 며느리도 좋은 집안에 교육 잘 받고 자란 교수를 드리고 싶었다 이 말입니다. 근데 현주 정도면은 똘똘한 듯해서 제가 마음을 바꿔먹었죠. 어쨌든 아들이 좋다는 게 어쩌나요? 이번에는 아들한테 다 져주느라 속이 얼마나 상했는지 몰라요. 이해하시는지요? 아들 가진 엄마들은 다 저 같은 마음일 겁니다. 게다가 우리 아들이 세무사 아닙니까? 솔직히 며느리 욕심 좀 내도 되는 거 아니겠어요? 글쎄요. 우리 딸이 그렇게까지 마음에 안 드셨나 봐요. 제가 알기로는 대기 아드님보다 학교도 더 좋은 곳 나왔고 직업도 여자로서 공기업 정도 다니면 괜찮은 신부감 아닌가요? 오늘 이 자리는 서로 자식은 이미 가족으로 받아들였고 결혼 논의하려고 모인 거 아닙니까? 엄마는 웃으면서도 할 말을 다 하시는 스타일이라 저렇게 조곤조곤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런데 속내를 들켰다고 생각하셨는지 당황한 소리를 늘어놓으시더라고요. 아무튼 우리 현주를 마음에 안 든다는 건 아닙니다. 그냥 아들이 아깝다는 거죠. 그나저나 참 좋겠습니다. 사돈댁은 농사를 지으니 집에 적어도 쌀 떨어질 일은 없겠네요. 그렇죠? 그럼 우리 애들 결혼하면 그 집 고가는 사돈께서 평생 책임지시는 겁니까? 참! 하시는 김에 우리 집도 채워주시면 좋겠네요? 저걸 지금 농담이라고 하고 있나 싶었는데요. 결정적으로 어머니가 집안 수준을 운운하는 발언을 하는 바람에 상견례 분위기는 파국으로 치달았습니다. 저는 어머니가 입을 열 때마다 기분이 나빴습니다. 시어머니가 저런 말을 하시는데도 옆에 있는 예비 시부는 헛기침만 할 뿐 제지를 안 하더라고요. 남자친구는 우리 가족 앞이라 자기 엄마를 세게 만류하지도 못하고 있었습니다. 저는 그날 어머니 말본새를 보면서 내가 이 결혼 못할 수도 있겠다 생각이 들더라고요. 사실 그래요. 우리 집은 다들 머리로 먹고 사는 직업이지만 사돈댁처럼 몸 쓰는 일이란 사람들은 어쩔 수 없이 차이가 나나 봅니다. 겨우 곳간을 쌀로 채우는 일로 좋아해야 한다니. 이거야 뭔 너무 집안 수준이 안 맞나 싶네요. 내가 다 참아 넘기고 우리 아들 생각만 하고 나왔지만 속상한 건 어쩔 수 없나 봅니다. 네? 사돈, 수준 차이라니요? 말씀 가려서 하셔요. 지금 말씀은 너무 무례하신 것 같은데요? 엄마도 더 참지 못하고 시어머니 말에 무례하다며 불쾌함을 표현하셨어요. 그런데 바로 그때였습니다. 약속한 시간이 딱 10분 정도 지났을까요? 우리 아빠가 들어오시면서 우렁차게 소리를 지르시더라고요. 수준이 안 맞다니! 그게 무슨 말씀이십니까? 지금 우리 집안하고 수준이 안 맞는다고 하신 거 맞습니까? 아빠의 큰 목소리에 거기 있는 가족들 모두 화들짝 놀라셨죠. 물론 가장 놀란 건 다름 아닌 예비 시모였습니다. 아빠가 들어오면서 예비 시모가 하는 말을 들으신 듯 했어요. 굉장히 불쾌한 표정이셨습니다. 인사 먼저 하는 게 순서겠지만 우리 가족들 표정 보니 내가 잘못 들은 게 아닌가 봅니다. 조금 전에 우리 집안하고 수준 안 맞는다고 하신 거 맞지요? 엄마는 아빠가 들어서자 안도의 한숨을 내쉬더니만 딱 한마디 하셨습니다. 여보, 현주 아빠, 내가 이 집안하고는 사돈을 못 맺겠네요. 나 여기 앉아있기 싫은데 어쩔까요? 아빠는 들어오다가 엄마와 예비 시모의 대화를 대략 들으셨는지 표정이 차가웠습니다. 그때 예비 시모도 뭐라 한마디를 하려고 하더라고요.
그런데 아빠를 다시 보시더니만 입을 다물어 버리고는 아빠 눈치를 보며 당황스러워 하시는 겁니다. 아빠는 그런 모습을 보이는 예비 시어머니와 눈이 마주치고 나서야 고개를 갸우뚱거리셨습니다. 그리고는 생각이 안 나시는지 어머니에게 질문을 하셨어요. 내가 어디서 봤더라? 우리 오늘 초면이 아닌 듯한데 맞나요? 저기 혹시 박 사장님? 얼마 전에 우리 부동산 오신 박 사장님이신가요? 시어머니는 이미 우리 아빠를 알아보신 것 같았습니다. 두 분은 그날이 초면이 아니셨어요. 저나 우리 가족 역시 당황하긴 마찬가지였습니다. 아빠, 혹시 두 분 이미 만난 적 있으신 거예요? 어머님이 어째 아빠를 아시는 거죠? 그러자 아버지가 헛웃음을 지으셨습니다. 어허이, 따원 참. 세상 좁다더니 뭐 이런 인연이 있지? 내가 얼마 전에 건물 좀 보러 다녔잖아. 그때 나한테 중개해주던 부동산 사장이네. 간이고 쓸개고 다 빼놓을 듯이 굴더니만 사실은 자기보다 잘나 보이는 사람, 돈 많은 사람들한테만 친절한 양반인가 봅니다. 그때 건물 보러 오신 박 사장님이 현주 아버지셨군요. 세상에, 이런 우연이. 정말 몰랐습니다. 현주가 저한테는 부모님이 농사 지으신다고만 했지. 왜요? 농사 짓는 사람은 돈이 없어서 건물도 못 사는 줄 아셨습니까? 아닙니다, 사돈. 제가 아까는 말실수를 했네요. 기분 나쁘셨다면 용서하세요. 말실수라뇨? 그런 건 실수로 나오는 말이 아닙니다. 듣자니까 계속 우리 가족을 은근히 무시하는 발언을 하시던데요. 우리는 오늘 딸내미 시가 식구 될 사람들 만나러 온 거지. 이런 무시받자고 나온 게 아닌데요. 그런데 하나만 물읍시다. 댁에서는 농사 짓는 사람들을 왜 그리 우습게 보시나요? 매일 우리가 농사 짓는 쌀을 먹고 살면서 그러면 쓰나요? 우리가 농사 짓고 사느라 사람이 좀 추레해 보인다고는 하나 우습게 볼 사람들은 아닙니다. 아시겠어요? 사태를 수습해야겠다고 생각했는지 남자친구는 아빠와 엄마에게 사과부터 했습니다. 장인어른 장모님 죄송합니다. 저희 엄마가 오늘 너무 실언을 많이 하셨네요. 정말 죄송합니다. 일단 아까 엄마가 말실수한 건 저도 사과드릴게요. 저는 이미 이 결혼을 할 마음은 없어진 상태였고 빨리 상견례장을 나가고 싶었습니다. 남자친구 잘못이 굳이 있다면 자기 엄마를 이겨먹지 못한다는 거지만 이게 나중에 결혼하면 더 큰 문제가 될 수도 있겠다 싶었습니다. 피는 물보다 진하다는데 만약 어머니에게 제가 계속 무시를 받고 살며 고부 갈등이 있게 되면 남편이 중간에서 제 편만 들 수 있을까요? 글쎄요. 겪어보지는 않았지만 저는 굳이 나 무시하는 집안에 제 발로 걸어 들어가기는 싫었습니다. 우리 결혼은 없던 걸로 하시죠. 어머니도 농사꾼 딸 말고 건물주 딸을 찾아보시고요. 지금 보니 그때 어머니가 건물주 딸 어쩌고 하셨을 때 우리 아빠를 만나신 건가 보네요. 어쩌죠? 어머니가 입을 함부로 놀리셔서 건물주 며느리를 놓치셨네요. 어머니 아들이랑은 잘 정리할 테니 농사꾼 딸한테 장가 보낸다고 걱정 안 하셔도 됩니다. 엄마 아빠, 우리 그만 가요. 더 있을 필요 없어요. 아들을 생각한다면 앞으로 그쪽 그 입 조심하세요. 그나마 착한 아들 앞길 막지 마시고요. 아빠의 마지막 한 방에 예비 시모는 망연자실한 얼굴이었습니다. 우리 가족은 그렇게 상견례 자리에서 무리한 시어머니에게 파혼을 선언했습니다. 그날 이후 당연히 칼로 자르듯 관계가 끝나지는 않았어요. 사람 인연이 어찌 그렇게 간단하게 끝나겠습니까? 물론 매달리는 쪽은 남자친구 쪽이었습니다. 저에게 사과 전화도 하셨고 남자친구도 계속 마음 돌리라고 설득했지만 저는 결혼 안 하는 걸 선택했어요.
저는 사람 품성이 고쳐지는 거라고 생각하지 않거든요. 지금이야 제가 건물 살 정도로 돈 많은 집 딸이라는 걸 알고 저렇게 설설 기는 거죠. 나중에는 또 어떤 식으로 며느리를 괴롭힐지 모르는 일이니까요. 남자친구와 헤어지고 나서 그동안은 당연히 힘들었지만 시간은 흐르고 결국 또 다른 사람이 오더라고요. 지금 만나는 사람과는 결혼을 전제로 사귄다기보다는 그냥 지금 좋아서 만나는 거예요. 파혼의 경험을 하고 난 뒤로 저는 조금 달라졌습니다. 파혼했으니 나는 남자를 굳이 안 만나겠다. 이런 마음은 없어요. 오는 인연 일부러 막지는 않습니다. 그것보다는 굳이 결혼을 해야 하나, 인생의 결혼이란 것이 꼭 필수 조건일까 하는 생각을 많이 하곤 했습니다. 이제 곧 30 중반이 되는데 다들 결혼은 인생의 필수 조건이라고 생각하시나요? 물론 결정은 제가 하는 거지만요. 저의 파혼 이야기는 여기서 마치며 구독자 여러분들의 많은 조언을 기다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